지난 2016년 8월 한 20대 남성이 집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칼날은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향했고 두 사람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무슨 일인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겐 살인 혐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14년엔 한 10대 소년이 2살짜리 아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1급 발달장애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심신상실이 무죄 판단 근거였습니다. 사건 현장 가족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 대체 어떤 것이길래 가족의 2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의 주제,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형법상 심신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도성 기자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를 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아무튼. 자, 그런데 어머니와 이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와 이모를, 이거 존속 살해 범죄인 것 같은데 이게 무죄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일단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옷 속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이모가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을 했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행 동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범행한 9일 전쯤에 친구에게서 마약을 받아서 복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약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이 환각 효과가 아주 강한 신종 마약이고 마약 중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강하고 환각 증세가 길게는 1, 2년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 약을 복용하고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고요. 이 재판부는 강한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 당일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환각 증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 칼을 휘두를 때 모든 게 로봇처럼 보였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존속살해, 살인 혐의, 무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2년에 치료 감부가 선고됐습니다. 아니,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했는데 징역 2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2년을 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법률 용어로 좀 어렵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는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예. 로봇을 칼로 찌르면 무슨 죄인가요? 뭐 손괴나 될라나요? 손괴. 그러니까 실제 로봇을 막 그런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한 행동은 실제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책임주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감정까지 다 거쳐서 이 사람은 심신 상실 상태다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그런 연장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벌써부터 막 부글부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리 이도성 기자가 소개했던 두 번째 사건, 10대 소년이 3살짜리 아이를 들어 올려서 3층 건물 밖으로 던져. 이것도 심신상실로 무죄가 됐는데 이제 우리 범죄라는 게 법조문 구성요건이라 얘기해요. 구성요건에 반하면서 위법하면서 한 인간이 책임져야 될 행동을 보는데 그 책임 부분입니다. 과연 범행 저지를 때 의사를 결정할 수 능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책임주의 원칙인데요. 그게 지금 적용된 결과입니다. 지금 2014년 10대 소년 사건은 이 사람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아이들 보면 이전에부터도 아이들 보면 괴롭히거나 뭐 비정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이 복지관에서 이 어머니하고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뺏어가서 9m 난간에 떨어뜨린 거거든요. 엄마가 그걸 막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책임주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이 자신 행동을 전혀 이해 못하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여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사람 죽이고 싶으면 그럼 마약하고 나서 하면 무죄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지금 방금 뭐 박 변호사님 얘기한 그 10대 소년이 아이 바깥으로 던진 거 말이죠. 그때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블로그에 직접 글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갑자기 이 10대 소년이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이상한 웃음소리를 한번 내고는 자기를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이를 난간 밖으로 이거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첫 무죄라면 이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무죄니까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이렇게 재범 위험성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데 치료감호 처분은 쉽게 말해서 가둬놓고 치료하는 겁니다. 가둬놓고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범행을 저지를 못하게 하고 이제 6개월마다 한번 심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그러면 내보내는 거고 안 되면 최장 15년까지 이제 치료감호소에 수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보호를 위해서 사회와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그 처벌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 살해한 건 맞는 거고 자 그런데도 처벌이 안 된 것도 맞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은 그 사전에 그분들을 치료하게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게 아까 치료감호 15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치료감호는 치료될 때까지 있어야죠. 근데 이거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데까지 공주 법무치료 치료를 하는 장소가 좀 확대돼서 이런 어떤 죄범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그분이 말씀 주신데 마약하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위험 발생,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예견을 가지고 자의로 마약을 먹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죽이면 그건 처벌해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워낙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것이 처음부터 부모를 죽이기 위한 예견이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벌이라는 거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법원칙을 법원이 지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쉽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심신 상실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냥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흔히 말해서 천지분간이 안 되면 심신 상실. 그게 아니라 조금 사물의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 능력과 그다음에 사물의 판단 능력이 있는데 그게 조금 못한 사람들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심신상실이 확인이 됐다. 얘가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범죄 다 무죄였어요? 일단 이 심시상실 비슷한 이 심시상실은 아예 그냥 그런 걸 분간을 못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분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들어가겠죠. 실제로 앞서서 본 이 건물에서 아이를 던졌던 그 사람과 같은 1급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2016년에 발달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이 사람도 1급이었는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바지에 실례를 하는 걸 보고선 그걸 자신을 나무라니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재판부는 이 전문가 의견 그리고 진술, 이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이 한 5살 정도 지능에 불과한 중증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이 진술을 그렇게 해요. 내가 엄마를 찔러서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엄마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죽음이 뭔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살해를 했다는 것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증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은 아니다. 이게 아예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4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 승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는 이게 납득이 되냐 지금 계속 그러세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심신이 정말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무죄 내지 심신미약이 인정받습니다. 뭐 자기가 심신미약이다, 내가 심신상실이다 주장한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거는 정신감정이 소견도 들어야 되고 뭐 법원에서 결정하긴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무죄 받는 거는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인간의 행위로서 아니면 아예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법원은 봤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